서울의 가을바람이 차가워지던 그날, 김소유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하얀 웨딩드레스가 몸에 딱 맞게 입혀진 채로 그녀의 눈에는 공허함이 스며들었다. 이게 정말 나야.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소유는 28살, 평범한 회사원으로 부모님의 기대에 따라 재벌가의 아들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소별이 자리 잡고 있었다. 소별, 그 여자는 소유의 대학 시절 연인이었다. 그들은 4년간 비밀스러운 사랑을 나누었지만 소별이 갑자기 사라진 후 소유는 무너졌다. 왜 나를 버렸어? 소유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주먹을 쥐었다. 결혼식 당일 교회 문이 열리고 하객들이 모여들었다. 소유의 아버지, 김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들 같은 사위를 맞이했다. 오늘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야, 아버지가 말했다. 소유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녀는 이 결혼이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의 압력과 가족의 기대 때문임을 알았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것은 여전히 금기였다. 부모님은 소유의 이상한 취향을 알지 못했다. 아니, 알면서도 무시했다. 여자는 남자와 결혼해야 해. 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소유는 소별을 처음 만난 날을 떠올렸다. 대학 캠퍼스에서 문학 동아리 모임이었다. 소별은 밝은 미소로 소유에게 다가왔다. 너의 시가 정말 감동적이었어.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고 곧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숨겨져야 했다. 친구들 앞에서는 그냥 친한 선후배로, 가족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척. 소유는 그 비밀스러움이 로맨틱하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부담이 쌓였다. 소별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목사였고 어머니는 전통적인 가정을 강조했다. 소별아, 너는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해야 해. 소별은 그 말을 듣고 소유에게 말했다. 이게 가능할까? 소유는 대답했다. 가능해. 우리가 함께라면.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졸업 후 소별은 취업을 위해 서울로 왔고 소유도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은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지만 항상 불안했다. 이웃들의 시선, 직장 동료들의 수군거림. 한 번은 소유의 상사가 너 여자친구 없어? 소개해줄까? 라고 물었고 소유는 웃으며 거절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소별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패션 디자이너로 일했지만 업계의 보수적인 분위기 때문에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겼다. 만약 알려지면 내 커리어가 끝날 거야. 소별이 말했다. 그들의 관계는 점점 균열이 생겼다. 소유는 결혼 압박을 받았고 소별은 가족의 소개팅을 피할 수 없었다. 결국 소별이 먼저 말했다. 우리 헤어지자. 소유는 믿을 수 없었다. 왜? 우리가 사랑하잖아. 이소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 사회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 나도 지쳤어. 그 후 소별은 사라졌다. 소유는 울며 그녀를 찾았지만 연락이 끊겼다. 2년이 흘렀다. 소유는 부모님의 강요로 이 결혼을 받아들였다. 신랑, 박준호는 좋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소유의 마음은 없었다. 결혼식 리허설에서 소유는 혼자 앉아 소별의 사진을 보았다. 너 없이 어떻게 살아? 그녀는 속으로 외쳤다. 결혼식 당일 교회가 가득 찼다. 소유는 아버지의 팔을 잡고 입장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다. 소별이었다. 소유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소별은 검은 드레스를 입고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소별아. 소유가 중얼거렸다. 하객들이 웅성거렸다. 소별은 소유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소유야, 나에 왔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소유의 아버지가 일어나 소리쳤다. 너는 누구야? 나가. 하지만 소별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소유에게 다가왔다. 이 결혼, 하지 마. 그 말에 교회가 소란스러워졌다. 소유는 혼란스러웠다. 왜 지금? 왜 여기서? 그녀의 마음이 요동쳤다. 소별의 눈에는 후회와 절박함이 가득했다. 소유는 신랑을 보았다. 준호는 당황한 표정이었다. 이게 무슨 그는 말했다. 소유는 소별의 손을 잡았다. 왜 왔어? 2년 만에 소별은 대답했다. 너를 잃을 수 없어서. 하지만 그 뒤에는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소별은 자신의 가족에게 쫓기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성 정체성을 알게 된 후 강제 결혼을 시키려 했기 때문이다. 소별은 도망쳤고 소유의 결혼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다. 소유는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충격을 받았다. 너도 나처럼.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결혼식은 중단되었다. 소유의 부모님은 분노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가 소리쳤다. 소유는 소별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 비가 내리는 서울거리에서 그들은 마주섰다. 이제 어떻게 해? 소유가 물었다. 소별은 함께 도망치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유는 망설였다. 가족, 사회,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을까? 그날 밤, 소유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소별과 함께 호텔로 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별은 2년간의 고통을 털어놓았다. 내가 없어서 미칠 것 같았어. 하지만 두려웠어. 소유는 눈물을 흘렸다. 나도. 하지만 다음 날 소유의 아버지가 찾아왔다. 그는 소별을 보고 얼굴을 찌푸렸다. 너 때문에 우리 딸이 망가졌어. 이 소별은 대답하지 않았다. 소유는 아버지 앞에 섰다. 아빠, 저 소별 사랑해요. 그 말에 아버지는 충격을 받았다. 뭐라고? 그건 병이야. 그는 소리쳤다. 소유는 처음으로 반항했다. 아니에요. 이게 제 진짜 모습이에요. 아버지는 떠났다. 하지만 그 후 소유의 삶은 변했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았고 친구들이 멀어졌다. 소별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함께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갔다.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소유는 직장을 잃었고 소별은 디자인 일을 그만두어야 했다. 이게 우리의 선택이야. 소유가 말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후회가 싹트기 시작했다. 부산의 바닷가 아파트에서 소유와 소별은 조용한 일상을 보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소유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소유야, 집으로 돌아와. 내 아버지가 아프시대의 소유는 망설였다. 엄마, 미안해요.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죄책감이 그녀를 괴롭혔다. 소별은 소유를 안아주었다. 괜찮아. 우리가 함께라면. 하지만 소별 자신도 가족의 압박을 받고 있었다. 그녀의 오빠가 부산으로 찾아왔다. 소별아, 아버지가 너를 용서하신대. 돌아와. 소별은 흔들렸다. 오빠, 나의 소유와 함께 할 거야. 오빠는 화를 냈다. 그건 잘못된 거야. 사회가 용납하지 않아. 그는 소별의 팔을 잡았지만 소유가 막아섰다. 그만해요. 오빠는 떠났지만 그 후 소별의 가족은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소별의 직장에 연락해 해고되게 만들었다. 소별은 울며 소유에게 말했다. 나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어. 소유는 대답했다. 아니, 우리 선택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한국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이웃들은 그들을 이상하게 보았고 길거리에서 수군거림이 들렸다. 소유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이력서에 결혼 취소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왜 결혼을 취소했나요? 면접관이 물었다. 소유는 대답할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소별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돈이 부족해지자 싸움을 자주 했다. 왜 나를 따라왔어? 내 가족이 좋았잖아. 소유가 소리쳤다. 소별은 너를 사랑하니까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점점 시들해졌다. 소유는 과거를 떠올렸다. 대학 시절 그들은 행복했다. 하지만 이제는 현실의 무게가 그들을 짓눌렀다. 한 번은 소별이 술에 취해 말했다. 나 후회돼. 소유는 충격을 받았다. 뭐라고? 소별은 지게. 너무 힘들어. 이소유는 그 말을 듣고 밤새 울었다. 다음 날 소유는 서울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가족에게 사과할게. 그녀는 소별에게 말했다. 소별은 나 혼자 라고 물었다. 소유는 미안해. 하지만 떠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상담소를 찾았다. LGBT 지원센터였다. 그곳에서 상담사는 말했다. 당신들의 사랑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회가 문제죠. 소유는 위로를 받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소별의 아버지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소별을 데리러 왔다. 집으로 가자. 소별은 저항했지만 아버지의 눈물에 흔들렸다. 아빠, 저 행복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그건 내 착각이야. 정상적인 삶을 살아. 소유는 그 장면을 보고 분노했다. 소별을 놓아주세요. 그녀가 말했다. 아버지는 소유를 노려보았다. 너 때문에 우리 딸이 이렇게 됐어. 싸움이 벌어졌다. 결국 소별은 아버지와 함께 갔다. 소유는 혼자 남았다. 왜 또 버리는 거야? 그녀는 절망했다. 소별이 떠난 후 소유는 부산을 떠나 제주도로 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홀로 시간을 보냈다. 바다를 보며 소별을 생각했다. 우리 잘못된 선택이었을까? 제주에서 소유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민지, 같은 LGBT 커뮤니티 멤버였다. 민지는 소유의 이야기를 듣고 말했다. 너의 사랑은 진짜야. 포기하지 마. 소유는 민지와 가까워졌지만 소별을 잊을 수 없었다. 한편 소별은 집으로 돌아간 후 고통받았다. 가족의 감시 속에서 그녀는 강제 소개팅을 당했다. 이 남자 어때? 어머니가 물었다. 소별은 싫어요라고 대답했지만 압박은 계속됐다. 소별은 소유에게 몰래 연락했다. 미안해, 소유야. 왜? 소유는 그 메시지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돌아와. 그녀는 답했다. 하지만 소별은 할 수 없어 라고 말했다. 소유는 결심했다. 서울로 가서 소별을 데려오기로. 제주에서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서 소유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소별의 가족이 그녀를 막았다. 다시 나타나지 마. 오빠가 말했다. 소유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소별의 직장으로 갔다. 하지만 소별은 이미 그만둔 상태였다. 소유는 절망했다. 그때 소별로부터 전화가 왔다. 소유야, 나의 결혼에. 소유는 믿을 수 없었다. 뭐? 왜? 소별은 가족 때문에. 소유는 분노와 슬픔이 섞였다. 그게 내 선택이야. 소별은 울며 미안해. 전화를 끊은 후 소유는 무너졌다. 그녀는 박준호를 떠올렸다. 전 신랑. 그는 여전히 소유를 기다리고 있었다. 소유 씨, 돌아와요. 그는 메시지를 보냈다. 소유는 망설였다. 사회의 기대에 따를까? 아니면 자신의 마음을 따를까? 그녀는 소별의 결혼식 소식을 들었다. 그날 소유는 다시 교회로 갔다. 이번에는 소별의 결혼식이었다. 문 앞에서 서성이다. 안으로 들어갔다. 소별이 입장하는 순간 그녀를 보았다.
소별의 눈이 소유를 발견했다. 소유, 소별이 중얼거렸다. 결혼식은 또 중단되었다. 소별의 아버지가 소리쳤다. 너 다시. 소유는 소별에게 다가갔다.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소별은 눈물을 흘렸다. 아니, 그녀는 신랑의 손을 놓고 소유에게 달려왔다. 하객들이 충격에 빠졌다. 소별의 가족은 막으려 했지만 소별은 기재 그만해요. 저 소유 사랑해요. 라고 말했다. 그 말에 가족은 얼어붙었다. 소유와 소별은 함께 교회를 나왔다. 비가 다시 내리는 서울거리. 이제 정말 함께 할까? 소유가 물었다. 소별은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컸다. 가족의 단절, 사회의 비난. 소유와 소별은 다시 부산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강한 결의로. 그들은 LGBT 권리 단체에 가입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 단체 대표가 말했다. 소유는 그 말을 듣고 힘을 얻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소유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 어머니가 전화했다. 소유야, 아버지가 너를 보고 싶어 하신대우. 소유는 갈등했다. 엄마, 저 갈게요. 그녀는 소별과 함께 서울로 갔다. 병실에서 아버지는 약해진 모습으로 소유를 보았다. 소유야, 왜 그렇게 살아? 소유는 대답했다. 아빠, 이게 제 행복이에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사회가 내 인생을 망칠 거야. 소별은 밖에서 기다렸다. 어머니가 그녀를 보고 말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파탄났어. 소별은 죄송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억울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소유는 우울해졌다. 아빠가 아프신 게 내 탓인가? 소별은 아니야.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소별 자신도 가족의 연락을 받았다. 오빠가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소별은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집으로 갔다.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소별을 보았다. 소별아, 내 선택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소별은 울었다. 아빠, 미안해요. 그녀는 그날 밤 집에 머물렀다. 소유는 혼자 부산에 있었다. 불안했다. 소별이 돌아오지 않으면 다음 날 소별은 돌아왔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다. 아빠가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소유는 우리 포기하지 말자. 하지만 그 후 소별의 태도가 변했다. 그녀는 자주 가족을 생각했다. 한 번은 소별이 말했다. 나 아이를 갖고 싶어. 소유는 놀랐다. 뭐? 어떻게? 소별은 정상적인 가정을. 소유는 배신감을 느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사랑이 비정상이야. 싸움이 시작됐다. 소별은 미안, 그냥 생각이라고 했지만 소유는 의심했다. 그들의 관계는 다시 흔들렸다. 소유는 민지를 다시 만났다. 제주에서 만난 친구, 민지는 소별이 내게 맞지 않을 수 있어 라고 말했다. 소유는 아니야. 하지만 민지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소별은 가족의 압박에 시달렸다.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죽기 전에 돌아와. 소별은 고민했다. 그녀는 소유에게 말하지 않고 가족을 만나러 갔다. 그곳에서 오빠가 좋은 남자를 소개할게. 소별은 거절했지만 마음이 약해졌다. 소유 없이 살 수 있을까? 그녀는 생각했다. 돌아온 소별은 소유에게 거짓말했다. 친구 만났어. 소유는 알았다. 그녀는 소별의 휴대폰을 보았다. 가족 메시지. 배신이야. 소유가 소리쳤다. 소별은 미안해. 하지만 그 후 그들은 냉전 상태였다. 소유는 단체 활동에 더 몰두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강연을 했다. 우리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청중들이 박수를 쳤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외로웠다. 소별은 점점 멀어졌다.
소별이 말했다. 우리 헤어지자. 소유는 또 소별은 이번에는 정말 가족이 나를 필요로 해. 소유는 절망했다. 내 선택이야. 소별은 떠났다. 소유는 혼자 남아 울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가족, 연인, 안정.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상담원으로 비슷한 사람들을 도왔다. 너의 이야기가 나를 구했어. 한 여자가 말했다. 소유는 뿌듯했지만 소별이 그리웠다. 소별은 집으로 돌아간 후 결혼을 준비했다. 신랑은 오빠의 친구였다. 이게 행복일까? 소별은 생각했다. 결혼식 전날 그녀는 소유에게 연락했다. 소유야, 나의 잘못했어. 소유는 늦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달려가고 싶었다. 결혼식 당일 소별은 드레스를 입었다. 거울을 보니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이게 나야. 그녀는 중얼거렸다. 입장하는 순간 문이 열리고 소유가 나타났다. 소별아, 소유가 소리쳤다. 소별은 멈췄다. 소유의 하객들이 웅성거렸다. 소별의 아버지가 일어났다. 나가. 하지만 소별은 소유에게 달려갔다. 미안해, 소유야. 그녀들은 포옹했다. 결혼식은 파탄났다. 소별의 가족은 분노했다. 하지만 소별은 이제 제 선택이에요. 라고 말했다. 소유와 소별은 함께 떠났다. 이번에는 해외로. 캐나다로 이민을 준비했다. 한국에서 못 산다면 다른 곳에서. 소유가 말했다. 하지만 그 과정은 힘들었다. 비자, 돈, 모든 것. 소별의 가족은 소송을 걸었다. 딸을 납치했다. 소유는 충격을 받았다. 변호사를 구했다. 재판에서 소유는 증언했다. 우리 사랑은 진짜예요. 판사는 성인들의 선택이라고 판결했다. 그들은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소유의 아버지는 여전히 연락하지 않았다. 소별의 어머니는 울며 전화했다. 돌아와. 소별은 미안해요. 캐나다로 가는 비행기에서 그들은 손을 잡았다. 이게 우리의 끝이 아니야. 소유가 말했다. 하지만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소유와 소별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자유로운 사회에서 그들은 공개적으로 손을 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소유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가족의 비난, 사회의 시선. 괜찮아? 소별이 물었다. 소유는 하지만 아니었다. 그들은 일을 구했다. 소유는 카페 매니저, 소별은 디자이너. 여기서는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 소별이 말했다. 하지만 그리움은 컸다. 소유의 어머니가 편지를 보냈다. 소유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소유는 충격을 받았다. 왜 말 안 했어? 그녀는 울며 한국으로 갔다. 장례식에서 가족을 만났다. 어머니는 소유를 안았다. 돌아와. 하지만 소유는 못해요. 오빠가 내 탓이야. 라고 말했다. 소유는 아니에요. 장례 후 소유는 소별에게 전화했다. 나 혼란스러워. 소별은 돌아와. 나 기다릴게. 소유는 한국에 머물렀다. 그녀는 옛 친구들을 만났다. 그중 박준호가 있었다. 소유 씨, 잘 지내? 그는 물었다. 소유는 네. 하지만 대화 중 준호가 내 선택 이해해. 라고 말했다. 소유는 놀랐다. 정말, 준호는 행복해. 소유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다. 소별은 토론토에서 기다렸다. 하지만 소유의 연락이 늦어지자 불안했다. 소유야, 언제 와? 소유는 조금 더 있어야 해. 소별은 의심했다. 가족 때문에. 소유는 소별은 배신감을 느꼈다. 그녀는 민지를 떠올렸다. 아니,
자신의 과거를. 소별은 캐나다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 리사, 같은 이민자. 리사는 소별의 이야기를 듣고 강해져 으라고 말했다. 소별은 리사와 가까워졌다. 한 번은 리사가 너 좋아해 소별은 흔들렸다. 소유가 있어. 하지만 소유의 부재가 그녀를 약하게 만들었다. 소유는 한국에서 가족과 화해하려 했다. 어머니와 대화했다. 엄마, 저 소별 사랑해요. 어머니는 잘 하지만 힘들잖아. 이소유는 그래도 행복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내 아버지가 용서하실 거야. 이소유는 위로를 받았다. 하지만 소별에게 연락했다. 돌아갈게. 소별은 정말. 하지만 그때 소별은 리사와 키스했다. 후회했다. 미안, 소유야. 소유가 돌아온 날 소별은 고백했다. 나 실수했어. 소유는 충격을 받았다. 뭐? 왜? 소별은 내가 없어서 외로웠어. 소유는 분노했다. 배신이야. 그녀는 떠났다. 호텔로. 그곳에서 울었다. 이게 우리의 사랑이야. 소별은 쫓아왔다. 미안해. 용서해. 소유는 어떻게? 하지만 결국 용서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신뢰는 깨졌다. 그들의 관계는 불안정해졌다. 소유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상사가 너희들 결혼 안 해. 소별은 저기서는 할 수 있어. 소유는 망설였다. 정말 그들은 결혼을 준비했다. 하지만 소유의 마음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다. 결혼식 날 친구들이 모였다. 리사도 왔다. 소유는 리사를 보고 불편했다. 왜 왔어? 소별은 친구야. 결혼식은 순리했다. 하지만 그 후 소유는 소별을 의심했다. 리사랑 연락해. 소별은 자니 하지만 거짓말이었다. 소별은 리사에게 소유가 의심해. 리사는 헤어져. 소별은 못해. 하지만 유혹에 빠졌다. 소유는 그 사실을 알게 됐다. 소별의 메시지. 또 배신. 소유는 소리쳤다. 소별은 미안이. 소유는 이번에는 끝이야. 그녀는 이혼을 요구했다. 소별은 울며 하지마. 하지만 소유는 떠났다. 한국으로 돌아갔다. 어머니가 반겼다. 소유야, 잘했어. 소유는 엄마, 아파.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직장, 친구, 하지만 소별이 그리웠다. 소별은 토론토에 혼자 남았다. 후회했다. 내 선택의 대가야. 그녀는 단체에 가서 상담했다. 어떻게 살아? 상담사는 시간이 필요해. 소별은 한국으로 갔다. 소유를 찾았다. 소유야, 나 후 돌아왔어. 이소유는 돼. 소별은 은어 없이 못 살아. 소유는 망설였다. 우리 너무 상처 줬어. 이소별은 다시 시작하자. 소유는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그들은 서울에서 살았다. 가족의 반대에도. 소유의 어머니는 천천히 받아들였다. 내 행복이 중요해. 소별의 가족도 마찬가지. 오빠가 미안. 소유와 소별은 함께 단체 활동을 했다. 그들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됐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의 정견이 있었다. 뉴스에서 LGBT 권리가 논란이 됐다. 소유는 둘이는 싸워야 해. 소별은 등 그들의 사랑은 강해졌다. 하지만 항상 불안이 따랐다. 서울의 일상이 안정되자 소유와 소별은 미래를 계획했다. 아이를 입양할까? 소별이 말했다. 소유는 좋아하지만 한국에서 LGBT 커플의 입양은 어려웠다. 그들은 해외를 생각했다. 하지만 비용과 절차가 문제였다. 소유의 직장에서 승진 제안이 왔다. 하지만 내 사생활 때문에 상사가 말했다. 소유는 분노했다. 그게 무슨 상관? 그녀는 사표를 냈다. 이 사회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변해야 해. 소별은 지지했다.
그들은 스타트업을 시작했다. LGBT 친화적 패션 브랜드.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을 위해 사업은 성공적이었다. 미디어에서 주목받았다. 인터뷰에서 소유는 우리 사랑은 정상적이에요. 소별은 사회가 받아들여야 해 하지만 반발도 있었다. 온라인에서 악플이 쏟아졌다. 비정상, 소유는 상처받았지만 버텼다. 소별의 가족이 다시 연락했다. 아버지가 내 사업 봤어. 자랑스러워. 소별은 울었다. 아빠, 화해의 시작이었다. 소유의 어머니도 마찬가지. 소별아, 같이 저녁 먹자. 그들은 가족 모임을 가졌다. 어색했지만 따뜻했다. 이게 가능할 줄이야. 소유가 말했다. 하지만 고난은 끝나지 않았다. 사업 파트너가 배신했다. LGBT 때문에 투자자들이 빠져 소유는 충격을 받았다. 왜? 소별은 포기하지 마. 그들은 다시 일어났다. 새로운 투자자를 찾았다. 해외에서. 캐나다에서 배운 게 도움이 돼 사업이 안정되자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다. 한국에서 합법은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친구들과 가족이 참석했다. 축하해. 어머니가 말했다. 소유는 행복했다. 하지만 마음속에 질문이 있었다. 이 모든 고통이 같이 있었을까? 소별은 그들의 이야기는 책으로 나왔다. 버림받은 사랑 제목. 베스트셀러가 됐다. 사람들이 공감했다. 나도 비슷해. 한 독자가 말했다. 소유와 소별은 강연을 다녔다. 사랑은 자유로워야 해. 하지만 여전히 논란. 보수 단체가 시위를 했다. 가족 파괴자. 소유는 우리가 가족을 파괴한 게 아니에요. 사회가 우리를 파괴하려 해. 대치가 벌어졌다. 소별은 두려웠다. 위험해. 하지만 소유는 싸워야 해. 그 과정에서 소유는 부상을 입었다. 시위 중에. 병원에서 소별은 울었다. 내 탓 아냐? 소유가 말했다. 회복 후 그들은 더 강해졌다. 이게 우리의 삶이야. 세월이 흘렀다. 그들은 아이를 입양했다. 해외에서. 우리 가족. 소별이 말했다. 아이는 행복하게 자랐다. 엄마들 사랑해. 소유는 뿌듯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가끔 되살아났다. 소별아, 후회 안 해. 소별은 절대. 그들의 사랑은 시험을 이겼다. 하지만 사회는 여전히 변화 중이었다. 소유는 생각했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을까? 이야기의 끝에서 독자 여러분께 묻는다. 소유와 소별의 선택,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 과연 옳은가, 그른가?